이 집권 세력, 집권 정당, 집권한 주체에 대한 헌법 위반, 법치 파괴라는 제목의 이 엄청난 의미를 가진 세미나에 제가 주제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책임이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자유한국당에서 이 헌법적 가치를 가장 용감하게 수호하시는 우리 심재철 의원 그리고 유동열 원장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은 자유를 지키고 한국을 지키겠다는 정당이고 특히 헌법의식이 너무나 투철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자당 대통령도 헌법에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은 탄핵에 앞장선 분들이 반 이상을 차지하시니까 문재인 정권의 헌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저보다 훨씬 예민한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 상당히 긴 논문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요약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문재인 정권의 헌법 위반의 구조를 좀 설명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원리로서 어떤 가치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총체적 일상적 위반이 지속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나 국민의 저항이 왜 이렇게 미약한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촛불혁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총리는 공무원이 촛불혁명 수행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촛불혁명.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것은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집권 세력이 혁명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 앞에 무슨 수식어를 붙든지 그것은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겁니다. 체제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 탄핵 사태가 단순한 박근혜 탄핵이 아니라 이것은 체제 탄핵을 의미한다라고 우리 노재봉 전 총리가 예언했던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촛불혁명을 하겠다는데 왜 우리는 자유한국당은 그건 농담이다. 말장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까? 촛불혁명 한다고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면은 무슨 의무가 생기느냐. 혁명은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혁명은 진압을 하든지 또는 저항을 해야 됩니다. 또는 견제를 해야 됩니다. 수정하도록.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촛불혁명의 진행 방식은 첫째,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거, 대한민국 건국 부정이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요새 광고 붙어 있는 거 보면은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라고 했지 대한민국 수립 100주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올해가 대한민국 수립 70주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만 있고 대한민국 수립 100주년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북한 노동당 정권이 한민족의 챔피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국을 부정하면 따라서 세계가 부정됩니다. 대한민국이 민족사의 정통국가라는 것이 부정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같이 부정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의 수립은 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이 정부를 구성한 민주적 정당성이 부정됩니다. 세계가 부정됩니다. 정통성과 정체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면은
헌법이 딛고 있는 뿌리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뿌리가 없는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은 정체성을 부정하게 되고 정당성을 부정하게 되니까 거기에 출발한 각 헌법 조문은 아주 하찮게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질서 자체가 혁명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판문점 선언,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한 게 여기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이란 이름으로, 그 민족은 계급적 의미의 민족이고 인종적 의미의 민족인데, 민족이라는 걸 앞세워가지고 헌법을 부정하고 국가를 부정하고 자유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문점 선언은 진정한 필자가 누구냐? 이게 북한에서 불러준 대로 쓴 거 아니냐? 그게 등장하는 용어는 우리가 쓰기에는 너무나 맞지 않고 생소한 용어입니다. 저는 진정한 저작권자는 김정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판문점 선언은 쉽게 말하면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도전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완벽하게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7.4선언, 6.15 선언 있었지만은 이것은 정치적 선언이라고 해서 덮어두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정부가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법률적 효과를 갖도록 하겠다고 함으로써 판문점 선언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은 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대북관 전체에 대한 의심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족 반역자 김일성의 손녀가 있는 자리에서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고 문필가로서가 아니고 사상가로서 존경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상의 고백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발언에 대한 우리 야당, 국회, 특히 언론의 비판이 전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적전 무장 해제 정도가 아니라 국가적 자살로 갈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념, 이런 촛불혁명관, 이런 대한민국에 대한 시각,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정통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에 따라서 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 집행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국민 주권론에 기초한 법 집행이 아니고 계급적 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중적 법 집행이라 할까요? 계급적, 차별적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에 대해서는, 그리고 좌파 세력에 대해서는, 촛불을 들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법을 유리하게 적용하고, 방공 자유 전선에서 싸웠던 사람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적용하는 계급적 법 적용을 함으로써 이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 그리고 재판이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무사 해체 소동, 기무사 해체를 결과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소동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권은 기무사, 더 나아가서 국군이 가지고 있는 헌법 제5조는 국군이 국토방위의 임무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을 수행하는 신성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이 먼저 나옵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권력이 폭력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을 막는 건데, 그것을 검토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업이 이게 내란이다 또는 쿠데타 업무다,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수사를 해봤더니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뭘 의미하느냐?
국군에 대한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군의 국가 안전보장 의무 수행을 적대시하는 거죠. 이것은 명백한 헌법 5조 위반입니다. 또 남북 군사 합의서에서 여러 문제가 있지만은 저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가장 큰 헌법 위반으로 봅니다. 비행금지구역이라는 것은 전쟁을 하다가 항복한 나라가 자국 영토 내 영공에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1991년에 갈프 전쟁에서 지금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 쿠르드족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더니 쿠르드족이 독립하고 말았습니다. 수도권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어요. 우리의 영공 위에다가.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공군력이 제대로 전개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전쟁을 해가지고 북한군에 졌습니까? 항복하지. 전쟁도 하지 않고 항복하는, 더구나 수도권 상공을 우리 공군 비행기가 작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북한 지역도 등거리로 해놨지만은 북한은 공군력이 약하니까 뭐 비행할 비행기도 없습니다. 우리 손발만 묶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의 헌법에 대한 도전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념적으로 이루어지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상적 방법으로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고 평화적 통일에 노력해야 한다는 이 5가지 책무를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